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저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제가 감히 주제넘게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 공부 방법, 그리고 주위에 저보다 훨씬 투자를 많이 했고 오랜 경험이 있는 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다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재테크 쪽에 공부하시려는 그런 초보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 봅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100% 맞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니까 참고만 하시라. 투자에는 참고하지 마시고 공부에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특정 직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거지, 그 직업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밝혀둡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경험을 많이 하는 게 가장 좋은데, 부동산이라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경험을 하기 전에 간접 경험을 통해 가지고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은 어느 정도 쌓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먼저 경험한 시행착오를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출발점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혹 저에게 어떤 책이 좋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시중에 있는 책은 모두 다 좋은 겁니다. 저도 책을 여러 번 써봤지만 책을 한 권 쓴다는 건 있죠,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책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책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또 물으시면 제가 볼 때는 도산에 가셔가지고 있죠, 한 3시간, 4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관심 있는, 특히 재테크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예를 들면 아파트다. 그러면 아파트 관련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시중에는 베스트셀러라고 하지만 내가 읽어보면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나에게 맞는 책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그 책의 내용이 흥미도 있고 상당히 이해가 된다. 그러면 그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 3권 정도의 책의 내용을 읽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타인에게 각각의 책을 적어도 있죠, 한 30분 정도 설명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는 본다, 제가 이렇게 적었지만 사실 10번 봐가지고는 설명을 못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본다고 알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무슨 책 읽어봤습니까? 라고 하면 읽어봤다, 한번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을 못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과정, 즉 3권의 책을 계속 반복적으로, 처음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는 뭐 일주일, 한 3, 4일 걸리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읽을 때는 그 읽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또 시간이 경과하면 서너 시간 만에, 또 시간이 경과하면 한두 시간 만에, 이렇게 읽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서점에 가가지고 특정 책을 한 권을 잡으면 한 서너 시간이면죠, 책의 내용을 다 읽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5권 정도,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한 서너 권, 많게는 한 5권 정도의 책을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책 내용이 좀 비슷하죠.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 더 변화된 상황에 대한 그런 내용을 서술한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큰 줄기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읽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일단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3분 정도이죠, 중개사분들과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저는 중개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에서 제가 볼 때는 세상 물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중개사분이 아니겠나. 저는 참고로 세상 물정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개인의 가장 큰
재산을 중개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도 빠르고 세상 물정에는 좀 밝다.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 있죠. 많은 분들이 특히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고 주식 쪽에도 관심이 많은데 특히 작년 2020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너무 수직 상승하는 바람에 이제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뭐 전문가에 준하는 전문가보다는 관심이 아주 많아졌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작년에 상승 아파트 상승의 그 타이밍을 놓친 분은 한 번에 모든 것을 만회하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에 일확천금 성공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래서 5년,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본인과 자식을 위해서도 틈틈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기회는 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특히 무주택자분은 작년에 가파르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뭐 심리적으로나 좀 많이 힘들고 뭐 그런 분이 적지 않은 걸 알고 있지만 기회는 늘 오고 간다. 그래서 꾸준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기회는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떻게 보면 간접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은 또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이론적인 이런 공부만으로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실전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투자해서 꼭 성공한다.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하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뭐 이사를 하겠지만 모든 투자가 한평생 집을 뭐 5번, 10번 이렇게 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모든 투자가 모든 집을 매수하는 그 순간순간이 성공적인 투자일 수는 없다 하는 이런 생각도 염두를 해둬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는 아파트 투자만 하시는 분도 있고 상가는 상가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투자 대상을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는 게 차후에는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이 좀 길 수 있는데 일단은 끝부분에 최근 몇 건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봤을 때 소크라테스도 본인이 뭡니까? 본인이 알지 못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소피스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니 뭐 알고 있는 거 있나 해가지고 니는 아는 게 없다. 나는 적어도 아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수많은 소피스트를 뭐 무찔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뭐 이 사람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대적할 만한 사람이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의 뇌물만 주면 충분히 이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뭐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 뭐 이런 일화가 있죠. 일화가 있습니다. 갑자기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보셨나요? 라고 하니까 읽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설명을 못한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은 있죠. 내가 특정 주제에 대해서 특정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저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안다는 개념과 여러분이 안다는 개념은 또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중개사분들은 뭔가 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중개라든지 만남을 통해 가지고 뭐 설명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분들은 느낌이 있다 이거죠. 느낌이 있는 거고. 그래서 뭐 그렇게 안다, 모른다 이렇게 말은 또 말하기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읽는 게 반드시 능사만은 아니다. 한 권의 책이 있죠.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좀 욕심적으로 욕심을 갖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권의 책을 한두 번 본다고 해가지고 저는 생각할 때 그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어떤 메시지에 저는 10% 아니 5%도 이해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좀 허접한 책인지 몰라도 책을 여러 번 썼습니다만은 전공 서적이야 있죠. 그분들이 밥을 먹고 하는 일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책을 한 권 쓴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의 어떤 명예라든지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투여됩니다. 생각도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책 한 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저는 10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게 보통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권의 책을 좀 반복적으로 많이 읽으시라,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제가 볼 때는 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상승 단계인지 하락 단계인지, 상승의 중간 단계인지, 상승의 끝인지 이런 거 있죠. 하락의 시작인지 대시 하락인지, 그런 방향성이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투자에서는 실거주 목적으로 이렇게 사시든지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얼마 오를지, 이 아파트를 사면 얼마 오를지, 얼마 내릴지, 얼마 내리고 사시는 사람 없겠지만, 얼마 오를지 이런 걸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얼마 오를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방향성만 알면 매수를 실거주 매수 혹은 투자를 하셔도 무리가 없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금이 꼭지다, 지금이 바닥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동산은 꼭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분한테 물으니까 지금 부동산 꼭지가 아닙니까? 물으니까 호통을 치더라고요. 부동산에 꼭지 어디 있노? 시간 지나봐라, 그 꼭지가 바닥이다, 중턱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주 10년 단위로 이렇게 있죠. 스프레드로 타임라인을 아주 길게 보면 있죠. 부동산은 꼭지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물가 상승을 생각하면 그게 말이 맞죠. 그래서 단기 고점, 고점이나 바닥을 알고자 하면 그것은 크나큰 욕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생각하면 요즘에 유튜브나 TV에서 있죠. 대학 경제학과 선생님들이, 흔히 말하는 교수들이 나와가지고,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거시 경제학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셨죠. 아주 훌륭한 분이신데,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거시 경제학에 대해서는 이분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죠. 왜 참고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 아직 우리나라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이 세계의 경제를 제대로 예측하거나 어떤 부동산을 예측을 맞춘 사람은 거의 없죠. 최근에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있죠. 세계 경제 전망을 그렇게 잘 하진 못합니다. 근데 또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분들이 비록 거시 경제학은 잘 알지만, 흔히 말하는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동네 경제학이고, 거시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거시 경제학 플러스 그 지역적이죠. 지역 경제학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학문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이 경제학과 선생이나 경영학 선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부자가 되는 일은 저는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완곡하게 했지만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거죠. 박사학위를 받는데 보통 한 30대 빠르면 초중반입니다. 30대 중반에 그때 학위를 받아가지고 돈은 언제 벌고 못하죠.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나이로 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해박할지 몰라도 실전 경험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보다는 제가 볼 때는 소시민들보다도 적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말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도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스스로 투자 스타일을 확립해야 됩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 뭔가 하면, 특히 이 젊으신 분들, 30대, 40대 초반 분들이,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은, 너무 초조해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라. 인생은 길다. 예술도 길고 인생도 길다. 그래서 이 초조해하는 이 마음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3개월, 6개월 혹은 1년 살고 그만 살 것도 아니고 앞으로 살 날이 많다. 기회는 늘 있다 이거죠.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제 영상의 모토가 배움은 신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저도 책은 적게 보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받는 여러 책 중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세계적으로 좀 여러 업적을 많이 남긴 이유가, 이 사람들은 항상 배움을 신앙이라 생각하고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모든 분야에 임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러 민족들보다도 탁월한 업적을 많이 이루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책을 추천하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다 추천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에게 맞는 책을 서점에서 고르시라. 책을 읽다 보면 있죠. 서점에 가서 자기가 이해하고 흥미로운 그런 책을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이 부의 인문학 책. 자, 이 책은 제가 볼 때는 있죠. 이 저자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이 책의 상당수의 내용은 있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상당 부분 인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 그런 경제 거두,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면 되는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일부 주장을 여기에서 많이 따왔다 이거죠. 그래서 주식 부분을 빼고 앞에 부동산 부분을 조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많이 도움이 된다. 좀 쉽게 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것 같고, 두 번째,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해가지고 3토씩 하는 사람이 딱 하는데, 이 사람은 빅데이터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빅데이터의 신은 인공지능입니다. 빅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확하게. 단지 뭔가 하면 빅데이터에서 말하는 어떤 그래프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한다 이거죠. 원래 빅데이터는 사람이 해석해도 되는데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추천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빅데이터의 신이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좀 과한 거다. 완곡하게 표현하면, 좀 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거짓말이다. 빅데이터의 신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습니다. 3번 요거는 뭔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분은 상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성공한 개인의 경험담을 그냥 소설 형식으로 쭉 썼는데, 읽을 때는 가슴이 막 뜁니다. 근데 책을 뜯고 나면 별로 남는 게 없는데, 자기가 무슨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읽기는 좋습니다. 근데 이분은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가 투자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보다는 자기 경험적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썼기 때문에 동기부여 차원에서는 읽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세금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기 때문에 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4번 같은 경우는 테크노믹스의 부의 지도 가는데, 향후 미래 IT 기술이라든지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부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좀 기술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거. 5번 보면 돈의 속성. 제가 최근에 받는 책 중에서 아주 가장 문장을 잘 구사했다. 읽으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한편으로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디까지나 의심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쓸 시간이 있었겠는가. 이 사람이 거의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문장 구사력이 의 선택이라든지 문장의 어떤 문맥의 응집력, 코히어런스를 합니까? 그것이 상당합니다. 단어 선택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문장을 아주 잘 썼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봤는 어떤 책 중에서는 문장이 가장 어떤 흔히 말하는 주옥 같은 그 이상으로 좀 생각을 많이 하게끔 만드는 그런 글귀를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글로벌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과연 이런 책을 쓸 시간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의구심이 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이것은 위기의 시대, 돈의 미래인데, 이게 이분이 짐 로저스입니까? 짐 로저스인데, 이분의 책 내용 중에는 전반적으로 그냥 평이한 그런 내용인데, 간혹가다 있죠. 어떤 페이지나 문장에서는 아주 제가 볼 때는 뇌리에 어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장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보시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 7번 같은 경우에는 우연찮게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노희영이라는 브랜딩 법칙이 있길래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브랜드 하여튼 이쪽도 제가 볼 때는 좀 새로운 그런 자극적인 좀 신선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상당수 브랜드화된 인지도 있는 브랜드는 이분이 직접 개발하셨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 자, 이 책은 다시 지금 한 40대, 50대, 60대 좀 시간이 많고 다시 대학 시절로 돌아가서 경제학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잠이 안 오고 불면증이 있을 때는 이 책은 읽기가 상당히 좋다, 수면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책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제의 기본 틀을 배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번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LH에서 있죠, 뭐 토지 투기를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공부를 해가지고 토지를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대한민국의 어떤 땅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대파는 토지 투자의 기술 책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이 사람은 디벨로퍼입니다. 디벨로퍼로서 20대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실제 토지 투자를 해가지고 1년 만에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뭐 파는,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하고,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보와 빈곤에 대한 건데 유명한 책이죠. 헨리 조지입니까?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진보란 게 뭔지,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는 정치적인 그런 책도 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의 어떤 근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책을 뭐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거시경제의 일부는 요 부익 인문학에서 조금 보시면 되고, 서울에 이사 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요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요 책을 좀 보시면 되고, 동기부여는 엑시트 이걸 보시면 되고, 문장에 좀 주옥 같은 글을 알고 싶으면 돈의 속성, 자, 이 책을 좀 보시라,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는 뭐 그게 나중에 시간 되실 때 그때 보시면 되고, 일단 돈의 속성, 이 중에서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책이 이 책이 아니겠나 싶고, 서울에 이사갈, 경기도 이사갈 계획이 있으신 분은 앞으로 5년 집을 사고 팔 타이밍은 정해져 있다, 이걸 좀 읽어보시면 나름대로 분석은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떻게 부동산을 공부하면 좋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어디까지나 제 짧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몇 권의 책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그렇게 아주 최소한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좀 5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보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자기만의 어떤 자기만의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확립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한꺼번에 좀 일확천금 성공하려는 그런 조바심이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나 재테크에서는 가장 경계해야 될 그런 적이 아니겠나,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실패는 작게, 성공은 크게, 그래서 롱텀 긴 시간을 두고 공부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